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우상향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가는 웅덩이 매매법 디벨론몽입니다. 금일 미국 3대 지수를 살펴보면 다우는 혼조세를 보이며 잘 버텨주었지만 나스닥과 S&P 500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섹터의 하락폭이 심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수요가 더 줄어들 것이라며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락세를 이어간 이유가 바로 어제 발표된 10월 소매 판매입니다. 어제 발표된 10월 소매 판매는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이는 미국의 소비 지출이 현재 인플레이션과 미친 긴축에도 여전히 견고하다는 해석으로 연결됩니다. 이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소식이죠. 여전히 미국의 경제는 튼튼하다는 겁니다. 왜 시장은 미국의 경제가 튼튼한 걸 싫어할까요? 바로 주식시장과 가장 연관이 깊은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 먼저 데일리 연은 총재 발언부터 살펴보면 최종 금리를 제시했는데 4.75에서 5.25% 범위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금리가 4%니까 앞으로 약 1% 정도는 더 올려야 하는 것이고, 이는 12월 50bp 인상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25bp 인상을 두 번 더 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최종 금리까지 금리를 올리고 나서 내년에 쭉 유지하는 전략이 현재 연준의 계획인데, 이 전략이 긴축 사이클의 종료가 현재 가까워졌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중단 논의는 없다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올바르게 느리게 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논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윌러 역시 발언을 했는데, 최근 데이터가 50bp 인상을 검토하는데 편안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2월 50bp는 현재까진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다만 데이터를 더 보기 전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인플레이션이 의미있게 우리의 2% 목표를 향해 하락하려면 내년까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갈 길이 남았다는 게 현재 연준의 입장입니다.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시장은 최종금리 5% 혹은 그 아래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고용과 소비가 여전히 강력합니다. 물론 조금씩 약해지는 게 보이지만 말이죠. 고용과 소비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은 경제 연착륙의 신호입니다. 즉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킬 수도 있지만 현재 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되어야 비로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때문이죠. 고용과 소비가 여전히 강력하면 시장은 이를 연준의 긴축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장은 연착륙보다도 연준의 약한 긴축, 즉 완화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현재 시장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곧 경제는 침체, 둔화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연준은 완화적으로 돌아서는 그 때가 올 겁니다.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인내해야 하는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어제 장전, 타겟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저번에 타겟 폭락 데자뷰가 떠올랐습니다. 또 어닝 미스가 떴는데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어닝 리세션이 올까요?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EPS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3분기부터 매출과 이익 감소가 진행되고 있고 4분기 가이던스도 안 좋게 내놨습니다. 월마트와 타겟의 최근 실적 발표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의 소비에 대해 알 수 있는데, 현재 연준이 의도하고 있는 대로 식료품과 필수품 이외의 재량 상품의 구매를 소비자들이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끝난 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EPS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왜 어닝 미스처럼 보이는데도 폭락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사실 엔비디아 실적 우려하지 않았나요? 저도 사실 어제 꽤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 우려가 이미 여태 주가에 선반영되었고 우려보다는 잘 나왔기 때문에 현재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매출 구조표를 살펴보면 게이밍 부분의 매출이 크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나마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이 선방했지만 누가 봐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코인 시장 때문인 건지 아니면 코로나 수혜가 끝난 것인지 경제 위축 때문인지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버크셔의 TSMC 매수가 화제였죠. 그리고 그 매수 타이밍을 살펴보면 무려 5.4조 원이나 매수했는데도 매수하고 나서 주가는 더 폭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80에서 90달러에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도 매수하고 60달러까지 급락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버핏은 더 기다렸다가 바닥 찍고 나서 올라올 때 사면 되는데 왜 3분기에도 탐욕적으로 줍줍했을까요? 이게 바로 최저점 매수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고 떨어지면 또 사서 평단가를 맞추고
시간을 투자해 단기적 손실을 감내하고 결국 장기적 보유에 성공해 복리 효과로 돈을 벌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워렌 버핏이 메일함을 열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하워드 막스의 메모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하워드 막스는 주식시장의 흐름을 잘 꿰뚫어보는 투자자인 거죠. 절대 이 책 광고 아니고 이 책에서 현 상황에 도움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경제 사이클 그래프는 다들 보셨을 겁니다. GDP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보이지만 미국 경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마치 미국 주식처럼 우상향을 보이죠. 그리고 하워드 막스는 상승 국면의 특징, 경제 하락 국면의 특징,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락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향할 때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먼저 상승 국면에 대해 살펴보면 경제 사이클의 상승 국면의 큰 특징은 저금리와 유동성 증가입니다. 이는 길게 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로 볼 수 있고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금리 인상이 조금씩 있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경제 위축으로 인해 바로 다시 완화적으로 돌아섰지만요. 상승 국면의 특징과 패턴을 살펴보면 낙관론이 대부분입니다. 경제 그리고 기업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소비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의 매출의 증가로 연결되고 기업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한 기업은 설비 투자를 늘리죠. 이러면서 일자리가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경제는 활성화를 보이는 선순환을 그리죠. 그리고 이 경제 사이클 상승 국면의 특징은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었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징과 패턴을 보면 여러분은 바로 언제가 생각나시나요? 전 작년 2021년이 연상되었습니다. 작년엔 매일매일 긍정적 뉴스들과 주식, 부동산, 코인 등 모든 자산 가치가 상승했고 기업들의 매출 증가와 함께 AI, AR, VR,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빅테크 역시 투자를 늘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사이클의 하락 국면, 그 특징과 패턴을 살펴보면 고금리와 유동성이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고 비관론이 대부분이며 경제 그리고 기업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비가 감소하죠. 이 소비가 감소하면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게 되고 기업이 위축적으로 변하게 되며 설비 투자를 중단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요 뉴스들이 부정적이고 긴축 정책으로 인해 경제, 수입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다고 느낍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마치 올해 2022년이 연상되지 않나요? 아니, 올해와 똑같지 않나요? 즉, 경제 사이클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가 하락 국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경제는 하락 국면이고 경기 침체, 둔화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락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바뀔 때의 신호입니다. 지금과 비교해서 언제일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경제 사이클이 하락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향할 때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품, 부동산, 주가가 계속 싸집니다. 마치 지금 상황과 똑같지 않나요? 그리고 물가가 하락합니다. 이 역시 최근 몇 달 동안 물가가 피크를 찍고 하락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높은 물가라 이는 애매합니다. 다음으로 소비 수준, 그리고 지출 수준이 감소합니다. 이는 최근 발표되고 있는 소비 지출 데이터를 보면 조금 진행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견고한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생활 수준이 좋아지고 소비 심리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역시 아직이라는 생각이 들죠. 하락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갈 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규제 완화입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하게 됩니다. 즉 세금이 낮아지고 금리를 인하하고 확대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면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신호를 보고 들어가면 바닥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딱 주가가 바닥 찍고 상승할 때 그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강한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6개월에서 1년을 선반영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의 경제가 하락 피크를 찍을 때 주식시장은 이미 몇 개월 전에 바닥을 찍고 이미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고 경제가 하락 피크를 찍을 때 이미 다 상승한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다 보고 들어가면 안 되고 쌀 때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결국 제가 정말 많은 강의, 책을 구매해서 보면 궁극적인 핵심은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를 맞추고
최대한 오래 보유해서 복리 효과를 누려라. 만약 당신이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최대한 어린 나이에 투자를 시작하고 월 소득을 늘려 투자금을 늘려라. 그래서 전 웅덩이 매매법으로 원칙을 만들고 현재 이 하락장을 버텨내고 있고 평단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현재 웅덩이 매매법은 4차 매수 타이밍 중이며 36일차까지 분할 매수 완료했습니다.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S&P 500 2배 레버리지 SSO,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 모두 같은 타이밍입니다. 낙관적으로 바라보자면 바닥은 찍었을 수 있고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면 내년 경기 침체 그 어딘가가 찐바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렌 버핏은 1분기에도 샀고 2분기에도 샀고 3분기에는 중국 침공 리스크가 있는 대만의 TSMC를 공포에 줍줍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하며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만심을 버리고 가장 확률 높은 방법으로 우리의 소중한 돈을 지키고 불립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